쉴 새 없이 밀려들어오는 업무들을 쉴 수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물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해진 시간에 다양한 일을 동시에 수행하면 시간 절약도 되고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학계의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졌는데요. 2014년 영국 서섹스대 연구팀에서는 한꺼번에 여러가지 일을 처리하는 동안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험한 결과 회백질 밀도가 줄었는데, 이 회백질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밀도가 낮아지면 집중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대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러가지 일을 할 경우 작업 완료 시간이 50% 늘어나며 실수를 저지를 확률도 최대 50% 높아진다고 합니다. 작업 효율은 80에서 95%까지 떨어져서 결국 두 가지 일을 따로 할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이, 두세 가지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어느 한쪽도 온전하게 진전이 잘 안 되는 느낌이고, 업무 중 중간에 들어온 카톡이나 메일을 확인하고 나면 뭘 하려고 했지? 까먹을 때도 종종 있곤 합니다. 결국 하나의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집중력을 높여야 하는 것인데요. 일상생활에서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장소를 회사로 옮겨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집중력이나 효율 타령하면서 전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겠습니다. 낭만적인 얘기입니다. 바로 욕 한 바가지 얻어먹겠죠. 전화, 메일, 쪽지, 메신저를 통해서 수시로 들어오는 요청과 확인, 지시는 기본이고요. 순서대로 일 시키고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려주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령 A 기획을 오늘 시작해서 3일 뒤에 끝냅니다. 근데 이 업무는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성과를 측정하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또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 멀뚱멀뚱 데이터만 보고 있을 수는 없죠. 4일차부터 B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 녀석은 5일 걸리는 일입니다. 2일째 되는 날 급하게 C 업무가 치고 들어옵니다. 빨리 해달라고 하니 먼저 해야 합니다. A 기획은 적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데일리로 데이터를 체크하기 위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A 기획을 빠르게 판단해서 저 녀석을 급히 빼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 업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화나 메일, 쪽지, 메신저를 통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는 제외했는데도 말이죠. 이렇듯 멀티태스킹은 성과를 내야 하는 직장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받습니다. 일 잘하는 직원일수록 멀티태스킹 능력이 필수인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아무튼 쉴 새 없이 밀려들어오는 업무들을 쉴 수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걸 실무자와 관리자 입장으로 각각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무자 입장입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를 물어본다. 업무를 지시받았을 때 아마도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업무 종료 시점에 맞춰서 다음 업무를 받는다면 그건 둘 중 하나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일을 잘 못해서 업무 배분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나, 회사에 진짜 일이 없어서 다음 달 내 월급을 걱정해야 하거나, 진짜 체계적인 회사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어느 쪽이든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업무 중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다면 당연하지만 꼭 물어봐야 합니다. 팀장님, 뭐 먼저 할까요? 그럼 업무 지시자가 업무의 경중과 시급성 등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내려줄 겁니다. 그럼 그 지시에 맞게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손대며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 원하는 수준의 퀄리티를 못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목적과 기대를 파악한다. 김대리,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사해오고
이런 데이터도 좀 취합해서 보고 좀 해줘. 네, 언제까지 보고 드리면 될까요? 내일 오후까지 부탁해. 이 대화에서 잘못된 건 뭘까요? 네, 이 업무를 왜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게 필요하니 조사 좀 해달라고 하거나, 이번 달 영업 실적이 부진하니 목표를 채울 수 있는 판매 활로를 찾아보라든지 등 구체적인 목적과 그 일을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기대치를 보통의 관리자라면 같이 설명합니다. 하지만 일이 긴박해서 설명을 생략하거나 진짜 그냥 배려 없이 일만 시키는 관리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이유도 모르고 수동적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의적인 해석은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시간만 허비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거나 아예 업무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야, 그건 네가 알아서 찾아와야지. 이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래도 물어보세요. 혹시 아는 내용이라도 본인이 잘 이해한 건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는 마음으로 재차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수시로 확인받는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주변 동료나 선배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조언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과거에 경험했던 업무일지라도 지금은 목표와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다가 궁금하거나 의아한 부분이 생기면 반드시 업무를 지시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업무를 지시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물어보고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받는다는 건 지시 의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저도 팀원들 중에 때로는 귀찮을 정도로 찾아와서 본인이 생각한 게 맞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등 일일이 확인하는 팀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보면 결국 일도 빨리 하고 또 의도와 부합하게 제일 정확한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무턱대고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의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 나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칫하면 귀찮고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질문하러 온 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직장 생활에서의 일종의 처세술인데요. 물어보고 확인하는 순간 책임의 소지는 나에게서 업무를 지시한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책임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권자가 지는 겁니다. 중간중간 업무를 확인받는다는 건 업무 수행은 내가 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의 의사결정은 결국 업무 지시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논의 한 번 없이 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보고를 할 경우 그 결과물의 1차 책임을 내가 다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네 번째, 쓸데없는 책임감은 버린다. 예전에 제가 소화하기 다소 어려운 업무를 부여받은 적이 있었는데 책임감이나 사명감 같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꾸역꾸역 하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게 이게 나한테 온 기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욕심을 부렸었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평가는 둘째치고 결과적으로 일을 다시 해야 했으니 회사도 시간만 버리고 자원 낭비를 한 셈이 된 거죠. 나중에 깨닫게 된 건데 회사는 누가 그 일을 했는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그 일을 잘 해냈느냐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과정보다는 결과와 성과에 언제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 효율과 내 평가를 위해서라도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소화 가능한 업무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지금 내 역량으로는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관리자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하겠죠. 자신감의 문제나 하기 싫어서 피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잘 얘기하는 요령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업무를 배정하든 추가로 직원을 붙여주든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해 줄 겁니다. 다음은 관리자 입장입니다. 첫 번째, 의사결정을 빨리 한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일이 생기고 여기저기 회의 불려다니기 바쁜 자리입니다. 때문에 밀려 들어오는 보고서들에 로드가 걸리지 않으려면 빠른 결정이 필수인데요.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하지만 해당 업무를 누구보다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대형마트에 가서 노트북을 한 대 산다고 해도 많이 알아보고 갈수록 영업에 흔들리지 않고 큰 고민 없이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일이라는 게 몰입해서 하다 보면 옆으로 새는 경우도 많고 목적을 잊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무의 핵심을 이해한 상태에서 보고자의 의중을 간파하고 제반 정보들을 충분히 축적해 두어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원 특성을 평소에 잘 파악해 놓는다. 조직이라는 게 그놈이 다 그놈 같아도 어딘가 더 특출나거나 빠지는 친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일을 대체로 빠르게 처리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조금 느려도 예상치 못할 변수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챙기는 친구가 있고 조금 덤벙대지만 독특한 아이디어를 종종 내는 그런 창의력이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자기 성향에 맞는 일을 부여받으면 평소보다 일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때문에 업무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구성원 성향에 맞게 업무를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문가를 이용한다. 실무자 입장에서 얘기한 쓸데없는 책임감을 버리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업무라는 게 반드시 체계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일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부서나 인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타 부서의 협조와 협업을 끌어낼 수 있다면 팀 업무가 훨씬 원활해지고 퀄리티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 급하면 본인이 처리한다. 관리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비워놓는 이유는 일을 붙잡고 있으면 팀원들의 업무 확인과 피드백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팀원 업무를 또 먼저 챙기다 보면 결국 내가 붙잡고 있는 일이 한없이 늘어져 버리게 되죠. 그럼에도 팀원이 맡은 업무가 진척 없이 계속 핑퐁이 되는 상황이거나 긴박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직접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만 허락된다면 누구보다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이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네, 저는 멀티태스킹을 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게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다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연구 결과가 있다고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애초에 우리 몸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데 그걸 부정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멀티태스킹을 최대한 싱글태스킹으로 만드는 노하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렬로 나열되어 있는 여러 업무들을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직렬화해서 한 가지 일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실수 없이 밀려 들어오는 업무들을 실수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능 멀티플레이어처럼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